네, 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1파, 2파, 3파 형태 또는 최소 이제 ABC 반등의 형태로 이 자리에서 이제 도미넌스 반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왔고 말씀드린 위치에서 알트코인의 상승이 왔고 말씀드린 위치에서 알트코인의 조정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도미넌스와 별개로 알트코인 자체에서의 어떤 자금이 빠질 수 있지만 알트코인 내부에서 특정 코인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슈팅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도미넌스가 전체 알트코인에 어떤 큰 추세에 영향을 주면서 그 사이에 또 개별 알트코인들이 각각의 차트를 이루면서 상승과 조정을 이제 반복해 나가는 장세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미넌스는 직전 고점을 뚫어서 강한 도미넌스의 반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쐐기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요일 이제 새벽 3시에 FOMC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또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존 관점들 모두 유지입니다.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첫 번째 리딩 다이아고날이 1파 선도세경으로 진행이 되고 ABC 예상했던 부분에서 ABC 지그재그 조정. 그래서 이후로 3파 상승이 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첫 번째 1파동을 만들고 지금은 ABC 조정이 나왔거나 또는 나오는 중이거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FOMC는 일단 항상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온 이후에 형태를 보는 것도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나스닥의 세부 카운팅을 만약에 부여한다고 한다면 지금 A까지는 1시간 차트상 A까지는 ABC입니다. A까지 ABC, ABC, ABC. 그러면 남은 C파동은 뭐죠? 임펄스 하락으로 5파동 또는 ABC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A, B, C가 지금은 이런 자리들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A, B, C의 형태로 저점을 한번 위협하고 3파 상승이 나가느냐 아니면 이미 ABC가 나온 이후에 이제 다시 임펄스가 1파, 2파 형태로 올리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 또는 어떤 확정에 대한 부분은 캔들이 조금 더 진행되는 형태를 봤을 때 올라가 있다면 추격으로 가게 되고 내려와도 매수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매수 진행, 매수 계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리가 높든 낮든 매수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어떤 기존의 어떤 관습들과는 좀 다르죠. 내려갈 때 매수하고 또는 뭐 돌파 시에 매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 파동 값에서는 어떤 기간적인 비율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큰 추세는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어떤 30분, 1시간 차트상으로 어떤 세부적인 관점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 깨지면 당연히 관점 폐기고 되돌림의 형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 관점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지금은 이파동 조정을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전체 리딩 다이아고날 이후 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3파가 나가는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일단 변동성 자체만 좀 조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운팅을 이제 2파가 나온 상태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도 시간이 한 며칠 지나면 또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카운팅을 부여해서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 하에 나스닥의 이러한 관점 하에 비트코인의 카운팅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 자리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파 조정에서 WXY 말씀드리고 상승 진행되면서 이 자리 쐐기형, 이 자리에는 엔딩 다이아고널이죠. 방금 부분은 1파에서 나오는 리딩 다이아고널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쐐기형은 5파동 위치에서 나온 1, 2, 3, 4, 5의 형태에서 엔딩 다이아고널 이후 1파동, 5파동 임펄스를 만든 다음에 급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온 위치가 조정을 본 위치에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1파, 2파, 3파라면 여기서 다시 1, 2, 3, 4, 5로 갔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카운팅을 곧바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 지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1파동 이후에 아직 2파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2파가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2파가 여기로 길게 A, B, C의 형태 이 부분 좀 익숙하시죠 이제는. 네, 그래서 이 자리랑 사실 같은 자리입니다. W, X, Y가 여기서 조금 더 큰 프레임으로 W, X, Y를 만드는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맞다라고 한다면 A, B, C, D, E가 삼각수렴을 만들고 대략 이 셋이죠. 정확히 찍히는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위치가 새벽 3시 그때가 찍힙니다. 그러면 아래 꼬리를 위협 주면서 올릴지 또는 오히려 상승을 주고 떨굴지 이러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지금 WXY 형태에서 ABCD의 종결 지점이 대략 새벽 3시에서 2시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은 꽤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상승이 진행된다 또는 여기서 곧바로 임펄스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엘리엇 파동은 엘리엇 파동을 아마 이용하고 있다, 차트를 그리고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를 그린다고 하죠.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세력이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또는 모든 기관들이 그러한 차트적 관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A, B, C가 보인다면 많은 주체들이 매수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오면 또 돌파했기 때문에 임펄스의 컨펌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규칙을 유도하고 그렇게 또 유도된 규칙과 결과물들이 다시 한번 어떤 방향을 강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 이제 잘 맞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이 이제 이론 자체가 상당히 잘 정형화되어서 정립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엘리엇 파동이 잘 맞는 부분은 지수 추종, 지수에 대한 분석과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꽤 잘 맞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활발해야 하고 개장 시간이 24시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3시 반 개장 시간, 이제 장 마감이 24시간이 아니라 대략 반나절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합 자체가 비트코인보다 3분의 1 또는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엘리엇 파동의 어떤 표본 집단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처럼 24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어떤 표본 집단의 총합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표준치에 달하게 되는 것인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특히 잘 맞고 비트코인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제가 이제 규칙을 계속 보면서 추적하면서 분석을 진행할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제 경험치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고 또 기관들 역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을 아는, 예를 들면 기관이라고 해서 방향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력도 모릅니다. 세력도 방향을 모릅니다. 아는 주체는 극히 소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을 움직이는 주체와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이 두 주체가 차트를 운전수가 동일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느껴지고, 아마 제 엘리엇 파동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째서 이 모든 카운팅 값이 동일한
예를 들면 이 자리가 이파동 중결로 상승해 나간다면 여기는 복합 조정 WXY 이중 지그재그 형태의 3파 상승이고 여기선 지그재그 이후에 3파 상승이 나올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공통되게 중파동 3파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중간 세부 카운팅에서 교묘하게 꼬면서 시장 참여자들, 엘리엇 파동이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손절을 유도하고 역방향을 유도하는 그러한 속임수들이 또 종종 나온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약간 긴 시간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면 또 공감되는 부분들 많이 형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카운팅 자체는 이런 식으로 놓고 더블 트리 이중 지그재그 형태로 1시간 차트상 WXY 형태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3파 상승이 나갈 것이고 도미넌스 역시 3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비트코인의 3파 상승, 두 번째 도미넌스의 3파 상승과 비트코인의 3파 상승 구간,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비트코인의 강한 장대 양봉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카페에도 이제 다른 관점, 지표적인 차원에서 이평선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21K를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해서 36K 또는 28K까지 단번에 열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또 영상과 카페 이런 교차적으로 좀 시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장은 아닙니다. 네, 꼭 11월, 12월 랠리가 이어지기 전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매수를 잘 진행하셔서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회의 순간에는 기회인 줄 모르죠. 네, 기회의 순간에는 기회인 줄 모르고 그것이 증명되고 나서야 기회인 줄을 알았다라는 점. 그거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불장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